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아이디어 스케치 용지 드리면서 같이 의논해보려고 하셨죠. 그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시고요. 신상경 교수님이신데 그 전에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적정기술 수업도 정기적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데리고 방학 때마다 이런 개발도상국에 가서 직접 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지금은 적정기술 아카데미 원장으로 계세요. 국경없는 과학기술자 소속에 있는 적정기술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신성경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지금부터는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일보다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더 많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미 팀끼리 약간 적정기술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경진대에 나가면 나는 적정기술에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 우리는 이런 걸 좀 해볼까 하고 찾아놓으신 아이디어 같은 게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지금 마이크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은 이제 같이 서로 활동하면서 이 시간을 쭉 갈 거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 소개를 간단히 일어나서 자기 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팀 소개할 때는 일단 학교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갑자기 되게 좋아하네요. 네, 학교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학교는 안 하셔도 되고 자기네 팀의 뭐랄까요, 팀 별명 아니면 우리 팀의 특징은 뭐다, 뭐야 이게 뭐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해서 팀의 자기네 특징, 그리고 팀원들, 그리고 이 아이디어 경진대에서 특히 관심 있는 분야, 이렇게 세 가지만 짧게. 그러면 뭐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처음 자, 그러면은 여학생 우선으로 경기여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 주시고요. 잠깐 자기 팀 소개해주세요. 네, 옷 벗고 괜찮아요. 일어나서 하시면 돼요. 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누가 하실 건가요? 거기는 경기로가 아닌가요? 일어나셔야죠. 네. 네, 여기 안쪽이 보여요? 네. 이렇게 미술관에 서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여고에 있는 학교에서 왔고요. 과학 선생님의 추천으로 여기 참가하게 되었고, 저는 윤예리고 이쪽부터해서 박진희, 정지은, 박유진, 그리고 김민서, 이주희, 정나연이고, 저희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쪽으로 적정기술을 생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여고도 아마 다 좀 과학이나 기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온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기여고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꿈의 학교? 왜 용준이 왜 빼는데? 꿈의 학교인가요? 꿈의 학교요? 예. 학교 이름이 되게 예뻐서 네, 뒤로 돌아서 저희는 꿈의학교 이쪽부터 윤민영, 김영민, 박관웅, 박혜석, 정우현이라고 하고, 저희 꿈의학교는 기숙사 학교라고 같이 맨날 생활하면서 저희끼리 전함력이 되고 있고, 저희가 학교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서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데 나가면서 되게 어려운 일들 보고 되게 우리가 좋을 수 없는 게 가까이 있는 게 문제가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다가 적정기술 선생님이 해보자 해서 시작해서 보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별무리 학교
네, 별무리가 두 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다 일어나시고 같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별무리 학교에서 왔고요. 저희가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학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적정 기술이랑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다가 잠깐 프로젝트가 뭡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좀 크게 이슈되고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절감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 절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원 소개는 저는 이창섭이고 김유한, 박성현, 그리고 문하영, 이렇게 가운데 박윤아, 그리고 끝에 서영석 친구. 네. 따로 앉은 이유는 있나요? 네, 셋이 따로 앉은 이유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문영고 아까 저기 할 때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문영고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어나시죠. 네, 같이 문영고에서 많이 오셨네요. 네, 저희는 문현고등학교고요. 오른쪽부터 정영준, 변승희, 전지혜, 최유림, 윤창빈, 노도현, 정영재, 손찬우 이렇게 오게 됐고요. 저희가 오게 된 계기는 저희가 RNS라는 팀을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논문 분석 대회라던가 그런 대회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어떻게 적정 기술에 대해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고 저희 팀의 이 특징은 이 친구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 네, 이 친구는 누군데요? 최유림이라고 해서 꼭 말해달라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네 저희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그런 좀 흔한 주제 말고 노숙자에 대한 적정 기술이나 여러 가지 좀 유니크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 유니크하지 않아요? 지금 선진국에서도 지금 계속 이 경제 양극화 때문에 노숙자 문제가 어느 나라나 고민인데요. 네,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여고 저희는 대원여고 학생인 김지연, 구태경, 윤선주, 이수빈, 김재은, 상서영인데요. 저희 학교에는 자율동아리로 적정기술이라는 동아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생각해보면서 아이디어를 짜는데 저희는 주제가 그 영화 기생충에서 그 반지하를 보고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반지하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적정기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대원고등학교나 대원 국제 중인가요? 대원고. 네. 누가? 저희는 대원고등학교에서 오고요. 그리고 그 팀원은 여기 표정수, 문정환, 그리고 저는 윤준석이라고 하고요. 김재원, 김윤성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팀의 특징은 뭔가요? 어떻게 모인 사람들인가요? 특징이요? 그냥 쌤의 권유로 그냥 몇 가지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모여가지고 책을 썼어요. 네. 네. 관심 분야가 있다면? 공학교? 공학이요? 네. 네, 제일 수동적으로 온 학생이지만 결과는 가장 좀 적극적으로 낼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막내 대원 중학교 학생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원국제중에서 온 저는 류은규, 김태욱, 김태원, 이정아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계기는 일단 저희 1학년으로서 자유학년제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적정기술이 있어서 그때 적정기술을 김영진 쌤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관심을 가져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한번 체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김영진 선생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GEP라고 해서 글로컬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라는 거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글로컬이기 때문에 글로벌 하면은 세계적인, 로컬 또 지역에 관심을 갖는, 그래서 그 막 세계 전체에 대한 관심과 어떤 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엔지니어링을, 그러니까 공학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리핀에 2년 정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도 갔었고, 그 다음에 인도에 제일 그 가난한 지역이 겐지쯔강 유역에, 그러니까 동남 북쪽에 그 비하르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 낙타섬이라고, 그 섬은 겐지즈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잠겼다가 비가 이제 그치면 이렇게 드러나서 거기,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지도에 보면 하얘요. 거기에 아무도 안 산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되게 많은, 여의도 면적이 한 7배 정도 되는 섬이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 가서 거기 지도를 만들어주자 그래갖고 그라운드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지금 비하르 지역의 낙타섬을, 낙타 아일랜드를 쳐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프로젝트도 해서 했고, 또 인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거기에 한 6년 정도를 갔었고요. 재작년부터는 탄자니아의 아루샤 지역으로 이제 가서, 거기는 농사를, 이제 아프리카는 물이 요새 고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농업을 하는데 물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농사를 조금밖에 못하고, 기후는 아주 좋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장하는 시설이, 전기가 없는 지역이 많아서 거기에 이제 저장을, 예를 들면 저희가 갔던 마을은 양파를 농사를 짓는 마을이었는데 자기네가 딱 그 수확을 하는 시기에 팔면 이만한 그 큰 100kg짜리 세게 한 봉지에 한 뭐 10불 정도인데, 한 달만 더 뒀다 팔면 20불, 한 달만 더 두면 40불, 막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저장 시설이 없어서 그냥 그때 바로 밭대기로 팔아야 된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농가 수익을 높이는 기술, 그래서 전력을 쓰지 않은, 전력을 아주 조금만 쓰는 그러한 저장고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번 여름에 갔다 왔는데 그 탈곡기, 옥수수를, 또 그 옆마을이었는데 거기는 옥수수를 많이 키워요. 근데 이제 알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기계가 와서 돈을 주면 탈곡을 해주는데, 그 돈을 주기가 아까워서 이제 손으로 그 알을 다 뜯고 있어가지고 그 수동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탈곡할 수 있는 기계를 이제 만드는 걸 했어요. 근데 그런 기계는 이미 있거든요. 예,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데 서치해보면 싼 값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서 파는데, 문제는 그 탈곡은 되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작업 그 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체 조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걸 더 선호하는가 하는 선호도는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탈곡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또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돌려보시라고 그러고, 그런 걸 관찰하면서 이제 구조를 가장 최적화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뭐 이케아 알죠?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품만 패키지로 만들어서 싼 값에 공급하고 농민들이 스스로 이제 조립해 갖고 쓸 수 있게 그런 상품으로 이제 그 창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뭐 이런 식의 그거 외에도 여러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 다음에 현지 활동을 10년 이상 했으니까 현지 사정을 조금 잘 알게 돼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왜 이러죠? 네, 오늘 이제 이런 주제로 왔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오전에 들은 그 강의들이 너무, 저도 먼저 와서 좀 들었는데 너무 흥미롭고 좋은 지식들이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적정 기술에 대한 그 내용들을 조금 다시 강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주제를 교육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들은 그 귀한 정보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저작고라든지
그런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접근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이따 해보면서 주제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퀴즈 상품 주려고 만들어 온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혹시 이거 퀴즈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이 책 이거는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요. 요새 팩트 플리스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실을 위주로 한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 오랫동안 그런 저개발국에서 보건에 대한 활동을 하신 보건 그 전문가가 사실 사람들이 저개발국 생각하면 너무 그 뭐랄까 막 감상적으로 그리고 팩트하고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 10년, 15년 동안 어떻게 지구촌이 바뀌었나 하는 거를 통계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되게 좋은 책이라서 제가 이제 그 영어책으로 봤는데 또 그게 좋은 책이라고 금방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팩트 플리스라는 그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퀴즈 10개를 했는데 이거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쭉 맞춰서 그 마지막에 남는 분한테 이제 하나씩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원래는 이거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쭉 서기로 하는 건데 그 자리가 좁으니까 맞추는 분들이 일단 자기가 양심적으로,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탈락을 하시고 맞춘 사람이 그 다음 문제에 참여하게 하는 자격을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이 첫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인구 비례 중에서 극빈자의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러면은 답은 3번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참으시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세계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요? 50세라, 이 분들 중에서 50세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고, 60세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 다음에 70세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사람이 남았네요. 70세예요. 네. 이거 뭐 살아남았군요. 이거 받았어요? 뭘 줄까요? 공책을 줄까요? 이걸 줄까요? 네. 네, 일어나서 자기소개 한번 하세요.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대원국제주의 김대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자기 소개하라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을 때는 엄청 중요한 기회예요. 근데 달랑 이름만 소개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주 오지도 않는 기회인데. 그래서 평소에도 누가 나를 잘 소개하라고 한다 할 기회가 오면 난 요 말을 하겠다. 이런 걸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저번에 만났던 누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데 하면서 기억이 나서 연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시고요. 자, 3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시 여러분들 패자들 모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지난 20년 동안 이거 했대?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네, 원래 현재 지구상에는 몇 명이 지금 전체 인구가 있나요? 70억에서 점점점 매일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70한 몇억 정도 됐을 텐데 그 중에 0세에서 15세인 사람들이 20억이래요. 그러면 앞으로 2100년,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히 한 80년 후에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젊은 어린 인구가 늘어날까요? 1번 40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2번 30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 다음에 20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20억이에요. 자, 그럼 이분들을 가지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네, 6번에 보면요.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2100년에 40억 정도의 인구가 는대요. 그러면은 지금 70억이니까 110억 정도가 늘어날 텐데 이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인구 집단, 그러니까 제일 많이 늘어나는 인구 집단이죠. 자, 15세 미만의 인구 증가라고 아까 손든 분 중에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우리나라 때문에 여러분이 고령화가 지금 심각하니까 이 노인들이 많이 인구를 많이 차지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된 저개발국에서는 노인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2번 15살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네, 뭘까요? 막 출산이 막 많이 일어나는 것과 약간 둔화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보건이나 어떤 생활이 개선이 돼서 그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그 중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신 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100년 동안 자연재해로 사망률을 이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난 100년 동안 자연재해 때문에 사망률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번 2배 이상 늘었다. 기후 때문에 재난이 많아졌으니까. 2번 동일하다.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죽을 사람은 죽으니까. 3번 반으로 줄었다. 뭐가 좋아져가지고 반으로 줄었나? 이런데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까 손 드신 분 중에서 네, 3분이 살아남았어요. 자, 그러면 뒤로 3으로 넘어가서 현재 인구가 70억 정도라면 각 대륙별 인구 분포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다 보이시죠? 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분 중에서 아까 손 들어주셨어요? 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 다음에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답은 뭘까요? 1번입니다. 여기 아주 막내들이 잘하네요. 네, 왜 그러냐? 사실은 아시아의 지금 기후나 이제 그런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농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저런 이유고, 그래서 1번. 한 사람 남았나요? 일어나세요. 예, 이번에는 이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온 김태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적정시설도 신청을 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밝히기 어려운 문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일단 하고 그 다음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자, 현재 1살 이상 어린이 예약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1살 어린이 예방 접종률은 몇 %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 접종이 안 됐을 거야, 그렇죠? 네, 그 다음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 다음에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답은 3번입니다. 네. 생각보다 높죠? 네, 왜 그런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세계적으로 30세 남성은 평균적으로 10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동일한 연령 여성들은 어떻다고 생각되는가? 그래서 1번 9년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까 손든 분 마지막 분 중에서 네. 그 다음에 6년. 그 다음 3년. 네, 답은 뭘까요? 1년이요. 아이고, 1번. 9년이에요. 남녀 격차가 많이 없어졌어요. 나오세요. 네, 나오라고요. 제가 가기 귀찮으니까 나오세요. 이 형한테 뭘 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영문고에서 온 윤준석이라고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밖에? 네.
이름밖에 아직 사람들에게 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소개할 게 많아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봤는데요. 보니까 앞에 맨 앞에 문제 두 개가 빠진 것 같네요. 네, 1번하고 2번을 안 했나요? 아, 다시요? 이런 거 계속 이것만 할까요? 네. 네, 이거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 소녀들이 초등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몇 %가 받냐? 그러면은 3번이에요. 많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속해 있는 국가는 중간소득 국가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생각 지금 풀어본 그 문제들을 보면 어떻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 괜찮아요? 네, 사실은 이제 지난 2000년 그 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유엔에서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1세기가 돼서 지금 너무 빈곤국하고 선진국의 격차가 심하니까 빈곤국의 교육이나 혹은 이렇게 차별 그리고 빈곤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보건 문제도 해결하자는 걸로 집중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예산을 여러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투여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지표는 좋아졌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외형적인 게 좋아졌지만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도 좀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지표도 안 좋아진 줄 알고 되게 턱없는 물건을 만든다든지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여러분이 적정 기술에 관한 것들을 할 때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니까 되게 로우텍에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지표는 높아졌기 때문에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이제 한번 퀴즈를 풀어봤어요. 적정 기술은 이런 거라는 거 아시죠? 네, 다른 기술하고 다르게 이 적정 기술은 그 사용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환경이나 처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고려해서 만든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거기서 다른 기술하고 좀 다른 게 비용 같은 것들을 적게 들여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때까지의 기술들도 다 사용자에 대해서 아까 LG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다 사용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은 구매력이 있는 사용자를 위한 기술이지만 이제 적정 기술은 그런 차별은 없어요. 이 사람이 이걸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처지를 더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이때까지는 일반 기술에서는 소외됐던 분들의 중점이 맞춰지니까 가능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관리가 쉬운 걸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같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제 이런 그 적정 기술의 그 개념이 있는데요. 적정 기술도 아까 우리가 왜 우리 지구촌에 생각했던 것보다 통계가 되게 내 생각과 많이 다르네 이런 것처럼 지구촌의 이슈들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적정 기술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어요. 자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 기술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어떤 게 제일 적정 기술다운 정의일까요?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네, 손 들고 말씀하시면은 좋은데. 세 번째 거요? 두 번째 거요? 세 번째 거? 네. 이제 맨 처음에 적정 기술의 개념이 생길 때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아까 마치 우리가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의 그러니까 2021세기 시작했을 때 그때 관심이 들었던 건 빈곤 대치에 대한 것들이었고 우리는 사람 중심의 기술을 원한다 이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이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이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갔는데요. 점점 적정 기술 제품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한테 보급되면서 그걸 막상 그런 활동을 하는 활동가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는 계속 사용하고 점점 많이 사람들이 사용해서 더 계속 발전이 되는데 어떤 거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반짝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부분의 그 기술들이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집에 수입이 늘어나고 뭔가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 창출돼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에 돈이 좀 있어야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계란도 사 먹이고 그다음에 우리 집도 좀 개선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런 일이 생겨야 그래서 사야 또 이거 만들어 파시는 분들도 계속 깡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사주면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좋은 물건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그걸 공급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 다 같이 총체적 역량,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 교육 수준, 또 정신적인 수준, 인간다운 어떤 삶에 대한 욕구 이런 기본 역량들이 같이 올라가는 기술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아이디어 낸 것들 중에서 나는 이 문제 이런 분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 거야 라고 했다면 거기에 반드시 플러스 이거 하면은 이 기술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역량이 더 좋아지는 게 있나? 그리고 과연 이걸 누가 살까? 그리고 이걸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그 지역 사람들이 파는 사람이 생겨서 어떤 일자리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나가서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ICT 기술이나 아니면은 첨단 기술들, 아까 왜 소재 같은 거, 다먹지? 네, 다먹지처럼 그런 소재가 있는데 굳이 다른 흙이나 막 이런 걸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다면. 그래서 점점 기술이 늘어나면서 좋은 소재 그리고 특히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은 비용을 되게 절감할 수 있고 조금만 투자해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첨단 기술이니까 절대 적동기술을 쓰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보다는 비용을 절약하고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해결이 된다면 이런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발표할 때 다 말했지만 꼭 저개발국에만 문제가 있느냐. 우리나라만 해도 노숙자, 그렇죠? 층간소음, 미세먼지, 그 다음에 뭐 학교 폭력,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뭐 차별, 아니면 여성, 남성 차별, 서로 미워하는 혐오, 막 여기다 칠판에다 아마 우리나라 문제를 쓰라고 그러면 엄청 많이 꽉 쓰고도 남을 텐데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회 문제들도 같이 다루는 복지기술이나 공동체 기술이나 대안적 기술도 적정 기술에 넣자.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 저개발국 구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첨단 기술 때문에 생겨났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기술로서 이 적정 기술을 이해하자라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그 적정 기술의 조건들을 얼마나 충족하나 볼 텐데 옛날에는 현지에서 나는 재료 이런 데 엄청 집착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화가 되면서 웬만한 곳에 아무리 가난한 지역에 가더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그런 재료들이 여전히 다 공급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 이런 거는 탄자니아도 다 배달해줘요. 그러니까 구하려고만 하면 구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엔 현지에서 나는 재료 이런 것들에 집착했다면 요새는 그것보다는 저런 거 비용이 적절하냐, 그다음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다 같이 역량을 높일 수 있냐 이쪽에 더 집중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했던 이 개념들이 쓸모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점점 더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한 기술이어야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다 경제적인 어떤 이익 창출을 통해서 공동체 지역사회가 같이 역량이 강화되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중에 어떤 거는 폐기가 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려되는 개념으로 적정기술의 개념도 진화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이 아이디어 낼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정기술의 3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거 같아요? 혹시 현지화된 거는 아시겠죠? 앞에 맨 처음 적정기술의 그거니까 현지의 환경, 자연환경, 사회,
경제, 그다음 윤리적 환경들을 다 고려한다라는 게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기술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지속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환경 친화적인 거는 환경이나 지금 우리 전체 지구촌의 그런 문제들을 고려한다, 이런 건데 좀 뜯어봅시다. 한 개씩.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걸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발전시킬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이제 여러분이 아이디어 낼 때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평가하실 때는 이런 걸 평가할 것 같아요. 이거 그래 좋은데 이거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나라의 환경 같은 거에서 할 수 있는 거야? 그 나라에 있어? 없어?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탄자니아에는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없으면 못 사는 거. 전기 없으면 끝이죠. 그냥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탄자니아에는 전기가 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막 기계나 제품을 개발하라 그러면 꼭 전기를 써야 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기가 없이도 쓸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 네팔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건 뭘까요? 설산? 히말라야? 아니에요? 네, 맞죠. 뭐 네팔은 되게 높은 산들이 있어서 고도가 있어서 낙차가, 만약에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낙차가 되게 심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할까요? 수력 발전이 되게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 사막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우리보다 많은 거는 막 일조량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하고 저녁에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주 추운 밤과 아주 뜨거운 낮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건 그걸 갖고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면 대나무, 아니면 흙, 이런 거 생각하고 망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원은 지형적인 거하고 기후. 그거가 되게 우리가 그건 돈 안 주고도 쓸 수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형이 어떠냐, 그 다음에 기후가 어떠냐 하는 것들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그건 있는 자원들이고, 그리고 그건 무한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계절에 따라서 생산되는 어떤 그 산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적인 자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김치를 오래 먹으니까 발효 기술이 있잖아요. 네, 아프리카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목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목축과 관련된 기술들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시사철이 있어서 그 계절마다 그 계절을 견디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거기는 날씨가 계속 너무 덥기 때문에 더위를 이겨내는 어떤 기술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사과 키우는 기술이 있겠지만 그 나라에는 망고 키우는 기술이 있을 거고, 커피를 이제 키우는데 거기는 어떻게 키우냐면 옛날에 그냥 키웠는데 커피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늘이 필요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키우냐면 바나나하고 커피를 같이 심어요. 그러면 바나나는 혹시 보셨어요? 잎이 되게 넓고 키가 커요. 그래서 걔는 그늘을 만들거든요. 그럼 커피는 키가 작으면서 그 많이 증발되지 않아야 되니까 바나나가 걔를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도 왜 콩하고 같이 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LG에서 오신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는 토착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기술들,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은 그 나라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이런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기후나 지형이나 문화적인 거나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어떤 삶의 방식 같은 것도 다 이 자원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현대 사람들이 필요한 거가 뭔가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미세먼지 이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공기청정기 이런 거 필요하지만 정말 나쁘고 대기오염 하면 인도 짱이에요. 근데 인도에 가면
저녁이 되면 그냥 안개가 자욱해. 되게 낭만적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안개가 자욱할까요? 먼지가 가라앉아서 어디서 생긴 먼지일까요? 인도 사람들은 뭘 떼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인도도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격차가 되게 심해가지고 이 인도의 그 구르가온이라는 데는 우리나라 판교보다 더 ICT 그 기술자들이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아주 첨단의 그런 도시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제 시골 지역에 사는데 그분들은 뭘 떼냐면 소똥을 떼요. 소똥을 이제 지푸라기에다가 섞어가지고 빈대떡처럼 이렇게 반죽을 해서 벽에다 이렇게 붙여서 말린 다음에 그거를 떼거든요. 왜요? 네, 돈을 안 들이고도 수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나무를 베는 것보다는 어차피 손은 많고 손은 항상 그 변을 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걸 떼는데 그거는 연료 효율이 매우 낮죠. 그래가지고 그걸 떼니까 연기가 많이 나니까 저녁 때가 되면 세상이 자욱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미세먼지를 할 때 우리는 지금 못 때문에 생기는 미세먼지예요. 화석연료나 자동차, 뭐 공장 이런 거, 그다음 우리 또 생활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거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주된 원인이니까 거기는 뭘 하면 될까요? 네, 화석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연료 같은 것들을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물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랑 우리가 필요한 게 되게 다른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말고 그 다음에 현지 사람들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생각하자. 네, 우리는 IC를 그 인터넷 같은 거 너무 막 빨리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탄자니아에 가면 어떤 때는 연결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가 인도 같은 데는 어떨까요? 비교적 그래도 그 IT가 많이 발달해서 연결이 조금 좋아요. 그런가 하면 또 오지 지역에 가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사회적인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뭘 하려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개발 부분 정치 같은 문제들이 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막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버스에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1시간 반 걸릴 거야. 이렇게 해서 딱 오늘은 몇 시에 거기에 도착해서 활동을 언제까지 하고 몇 시에 돌아온다.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빵꾸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 30분, 1시간 지나고 또 어떤 때는 거기 가다 경찰 아저씨가 불러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해가지고 돈 주고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느라고 또 걸리고 그래서 현지마다 거기에 사회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혹은 기술적인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 속도로 우리 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열악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편한 데 사는 사람하고 열악한 데서 어떻게든 계속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지혜가 있을까? 열악한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가보면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되게 배워야 되고 바탕이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낼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 맞게 했나? 이거 고려했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한 거예요. 어떤 제품은 이제 잘 계속 쓰고 안 쓰고 하는데 예를 들면 플레이 펌프, 라이프 스트로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왜 인터넷에서 샀죠? 실패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왜냐하면 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안 써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머니메이커라는 이렇게 족동식 발로 하는 그 펌프는 지금도 계속 쓰여 있고 킥스타트라는 그 회사에서 계속 만들면서 여러 종류의 가격도 좀 더 간이로 해서 싼 거, 더 비싼 거, 좀 복잡한 기계 그런 식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정말 살만한 가격인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했어도 너무 비싸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할까? 그냥 싸구려 재료를 쓰자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금방 고장 나가지고 가격이고 뭐고 애초에 안 살 거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소재를 싸면서도 좋은 소재를 한다든지 공정 같은 것들을 낮춘다든지. 그러니까 막 이걸 만들려면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번 어떤 거쳐야 되는 시간을 끄느라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줄이는 거. 뭐 제품을 만들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송을 해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송비도 다 제품값에 들어가죠. 그러면 제품 모양을 이렇게 쌓아두기 적재하기 편하고 운반하기 편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런 운송비 같은 걸 절감시키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구매 가격을 적절하게 만든다. 그러려면 만드는 단계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게 그 맨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면 뭔가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수익이 창출되거나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물건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들이 생산하고 스스로 생산하고 수리하고 관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생산 못 하는데 이제 우리도 아까 탈곡기 같은 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DIY를 딱 만들어주면 이거 괜찮은데 팔면 팔리겠어. 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현지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분이 생기죠. 그럼 일자리 창출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이거 좀 팔리겠어. 우리가 한번 소매로 그거 띄어다가 팔아볼까? 그럼 또 일자리 생기는 거죠. 막 썼어. 고장 나면 내가 이거 수리하는 거를 한번 가게 열어봐야겠어. 그러면 수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일자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물건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네. 그 다음에 현지 사람들의 기술이나 능력이 이걸 하면은 이거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이렇게 된 이상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까 하면서 그걸 사용하면서 점점 더 스스로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뭐 ICT나 이런 거 아두이노로 센싱하고 이런 거에다 넣으면 그분들이 스스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꼭 그걸 우리가 가면 어떤 걸 그 형들은 우리 학교 그 형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요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는 매뉴얼을 꼭 만들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근데 그 매뉴얼 할 때 주의할 거 뭐냐면은 언어가 그분들이 한국말 할 줄 알까요? 영어 할 줄 알까요? 네, 못하죠. 현지 말은 할 줄 알죠. 근데 현지 글 쓸 줄 알까요? 우리나라 같이 거의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문맹률이 좀 높기 때문에 매뉴얼 만드실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글을 못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한다. 어떻게? 그림 같은 걸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는 지금 맨날 소통할 때 눈으로 봐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글로 또 문자로 보내고 하는 식으로 문어 중심의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문맹률이 높은 곳은 그래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말로 하고 듣는 구어 중심의 의사소통을 해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매뉴얼도 가능하면 뭐 소리로 듣고 할 수 있거나 그런 걸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같이 넣어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네, 이게 그거죠. 이게 머니메이커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속 가능한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모기장 이건 아시죠? 네, 일본에 이제 어떤 되게 기발한 대명가 거기 기업에서 말라리아 모기장을 만들었어요. 모기장인데 말라리아 약품 처리가 돼서 이걸 치면 100% 모기들이 못 달려드는 건데 가격은 비싼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뭐 빌 게이츠 재단이나 이런 여러 국제 기구에서 NGO들이 값싼 그 돈을 우리가 사가지고 1불씩만 받고 다 보급하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급을 했는데 이 모기장이 도리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그걸 사니까 되게 싸게 거저갔다시피 하니까 별로 중요하게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면사포로 이렇게 면사포의 망사로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모기장 시장을
이게 일불인데 기존에 이 약품 처리 안 한 모기장은 이거보다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 장사들이 사람들이 이거 일불씩 주는데 돈 주고 모기장 안 사니까 모기장 시장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였죠? 적정 기술은? 네, 그곳에 공동체가 되게 활성화되고 더 일자리가 생기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그 뒷생각을 안 하고 기술을 잘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기술들 무료로 배포했을 때는 활용률이 한 30%인데 그 돈을 주고 그 어떤 적정한 정도의 돈을 주고 판매를 하게 되면 활용률이 이거 돈 주고 샀으니까 열심히 써야지 해서 8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정 기술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하세요.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면 이거 비싸면 어떡해? 이거 그 동네 사람이 구입할 수 있겠어? 뭐 노숙자분들이 이거 구입할 수 있겠어? 그러면 직접 아니고요. 국가에서 사서 나눠주면 돼요. NGO에서 이걸 사서 보급하면 돼요.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가능하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그걸 구입하고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자기의 삶에 어떤 수익이 창출되면서 스스로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가격이나 이런 걸 책정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제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졸리죠? 여기 다음까지만 하고 잠깐 5분 동안 자고 그다음에 시작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자연환경 파괴하지 않는 거인데 여러분이 이건 잘 알잖아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근데 이제 선진국이나 후진국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저개발국이든 공통적으로 환경하고 관련된 거에서는 에너지 의존성을 줄이는 거가 제일 한 이슈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탄자니아 이제 여기는 제가 아까 퀴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기 사용 가능 지역이 지구촌 전체에서 몇 %인지 아세요? 전기 사용 가능한 지역. 지난 15년까지 열심히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80%까지 전기 사용한 가능 지역이 80%예요. 달리 말하면 아주 오지 지역이 아니면 전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을 정도. 우리가 가는 탄자니아의 그 작은 마을도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일까? 그렇죠. 돈이 없어요. 전기값을 내야 되는데 그 전기 회사들이 말만 하면 와서 다 설치해주고 그 대신 요금을 받아가는데 그걸 설치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기가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전기 사용이 어려우니까 에너지 의존성을 줄여야 되고 우리 선진국에서는 어때요? 지금 전기를 펑펑 쓰면은 결국은 기후변화나 우리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아주 제일 치명타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쓸 기술이냐를 막론하고 에너지 의존도는 낮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환경 파괴, 환경 오염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자. 예,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보다는 근데 이걸 막 너무 하다 보면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역 공동체 유대감이나 규범을 해치지 않는 식으로 하자.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면 자연환경 파괴도 있지만 사회적 환경 파괴도 있어요. 아까 왜 제가 모기장 얘기처럼 거기에 공동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 같은 게 파괴가 된다든지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전해 들은 얘기인데 우간다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이제 ODA라고 해서 국제 그 지원으로 거기에 어느 마을에 상수도 시설을 놔주자. 아주머니들이 빨래하러 가려면 머리에 몰이고 가야 되고 물길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고단해 보여서 이렇게 가능하면 상수도를 해서 집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서 다 원조 같은 걸 받아서 그거 관을 다 사다가 놨어요. 그랬는데 계속 누가 그 수도관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아마 이게 최고 그러니까 아마 나쁜 도둑놈일 거라 해가지고 이제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걸 갖다가 다른 데 갖다 숨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상수도 생기면 우리가 유일하게 그야말로 좀 만나가지고 그 수다도 떨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곳이 빨래터인데 머리 일고 가서 같이 빨래하면서 좀 놀다 오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 상수도 놓으면은 우리 빨래터 없어지잖아? 그럼 혼자서 집에서 그냥 심심하게 일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에서 물 툭 틀면 나오는 게 좋은데 거기는 나름대로 어떤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가 있는데 그 기술 때문에 그런 게 깨지니까 그러면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공동수도 같은 것들을 더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집집마다 상수도 놓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집집마다 상수도도 놓지만 그런 식의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환경 친화적인 건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기후변화나 환경 보존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지역사회에 어떤 이미 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도 가능하면 보존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문화가 계속 획일화되면 뭐가 문제인지는 아시죠? 생물도 다양성 없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재난 상황에서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멸종되는 것들 때문에 다양성이 없어지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인데 그게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곳의 사회적 환경을 보존하면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적정 기술일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물치 엄청 아프죠? 이런 걸 다 고려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낸다지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적정 기술이 쉽고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볼 만한 거죠. 뭐 다 하는 거면 뭐 돈만 많이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돈 갖고는 안 되고 그분들의 그러니까 어떤 되게 기술적인 거하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 이걸 잘 할 수 있다면은 미래 기술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자는 사람도 가끔 있고 안 자려고 하는데 밥 먹고 나니까 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어요. 네, 이거는 비전화 요새 비전화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전기하고 화학 약품을 쓰지 않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풍님 말씀도 하셨고 이거는 미티풀 냉장고라고 진흙으로 만든 전기 안 쓰는 냉장고 인도의 엔지니어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럼 좀 쉬세요. 지금 몇 시지? 네, 35분쯤 됐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5분만